나는 K대생이다. K대생은 반드시 술과 친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걸 짊어지고 입학을 하게 된다. 1학년 때는 정말이지. 친구들을 만나면 너 요즘 술로 원푸드 다이어트 하냐? 고 물어볼 정도로 매일 술이었다. 핑계도 많았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 알코올 의존 비슷한 증상까지 보이는 애들도 여럿 있었다. 나는 이미 중딩 때부터 약주 삼아 한두 잔씩 꾸준히 복용해 왔어서 그나마 술자리에 강한 여자 신입생이었다. 고로 주당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생일 때는 과 대표에게 참이슬 한 병과 긴 빨대를 선물 받기도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때의 나는 정말 대단했다. 내가 1학년 때 같은 과 3학년에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 선배가 있었다. 선배는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그 선배는 돌계단을 끝없이 올라가야 현관이 나오는 성북동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게다가 색소 부족증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하얗고 깨끗한 얼굴에 외모에 잘 어울리지 않는 터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선배의 매력은 그런 것보단 술자리에서 빛이 났다. 유독 술자리가 잦은 우리 과에서 함께 자리하는 때마다 그 선배는 동기들 후배들 챙기랴 안주 시키고 계산하고 차 갖고 온 사람 대리 불러주고 집 먼 사람 택시 태워주고 여자 후배들 집 잘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여간 술자리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자리를 지키며 모든 사람을 다 잘 돌보는 선배였다. MT를 갔을 땐 더 좋았다. 정신 놓고 구토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뒤처리를 다 도맡아서 했다. 그리고는 다음날 제일 일찍 일어나 해장국까지 준비하는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여자애들 중에는 그 선배가 자리에 있나 없나를 미리 확인하고 참석하는 애들이 많았다. 나도 그 선배가 있는 자리면 왠지 더 편하고 맘 놓고 술을 마실 수 있어 은근히 그 선배가 함께하길 바랬던 적이 많았다. 나의 1학년은 술과 그 젠틀한 선배의 기억으로 홀몽홀몽 지나갔다. 그리고 내가 2학년 1학기를 마칠 때쯤 4학년 1학기를 마친 그 젠틀맨 선배가 돌연 휴학을 해버렸다. 한 학기를 마치면 졸업인데 휴학을 한 것이 이상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선배의 빈자리가 술자리에서 너무 크게 드러났다. 그러면 술을 끊으면 될 것을 그럴 생각은 못했다. 괜히 휴학한 선배만 원망하며 시간은 지나갔고 1년이 지나고 2년, 3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그 사이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학교도 졸업했다. 나이가 들자 당연히 술자리도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고 어느새 그 선배에 대한 기억은 깨끗이 잊어버렸다. 술자리에서 가끔 잘 있을까 궁금해하는 정도였다. 직장인이 되고 정신없이 사회생활을 하던 어느 날 대학로에서 친구와 맥주 한 잔을 마시기로 했다. 퇴근하고 바로 왔으니 저녁 7시 정도로 그리 늦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시간부터 구석 테이블에 만취해 주절거리는 남자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일행인 듯 보이는 사람은 그만 마시라며 연신 그 사람을 다독이고 있었다. 나는 친구와 술을 마시면서도 그 구석 테이블이 너무 신경이 쓰였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왠지 익숙한 모습, 익숙한 목소리, 아는 사람일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도 겉돌았고 술자리를 금방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술집을 나와 친구와 헤어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불현듯 그 사람이 예전 그 젠틀맨 선배였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 선배면 뭐 어쩔 건데 라는 생각과 그 젠틀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한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술집으로 향했다. 내일이 토요일이라는 것과 최근 다이어트로 4kg를 감량해 자신감이 만땅이었던 내 모습이 나를 다시 그 호프집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호프에 들어서는데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과 눈이 딱 마주쳤다. 역시 선배가 맞았다. 함께 있던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그 선배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그 선배에게 다가가 앉았다. 취해서 그런지 그 선배는 놀라지도 않았다.
나는 내 소개를 뻘쭘하게 했다. 기억하시겠냐? 술 땡땡합번 챔피언 땡땡이라고.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뵙고 싶었다고 인사를 했다. 그 선배는 잠깐 생각하는 척했지만 역시 기억하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자리를 옮기자는 내 의견엔 동의했다. 근처에 있던 지하 깔끔해 보이는 호프로 자리를 옮겼다. 사실 4년 만에 만나기도 했고 단 둘이 술 마실 정도로 친한 사이는 아니어서 할 말이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궁금해진 것처럼 물었다. 선배, 예전에 그 젠틀함에 반했었다. 이렇게 취하신 건 처음 본다. 한번 술 취해 무너지는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보게 돼서 좋다고 그렇게 말했다. 선배는 빙그레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땡땡이, 너 입 무겁냐? 입 무거운 걸로는 대한민국 여자부 첫째라고. 술도 약간 오르고 하니까 뭔지 모를 선배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다. 남은 술을 휙 들이키더니 선배가 입을 뗐다. 나한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중고등학교도 함께 다녔고 집도 근처라 이웃이기도 했어. 취미도 비슷하고 전공하고 싶은 것도 같아서 같이 K대 땡땡학과 진학하기로 정해놓고 그랬었지. 그렇게 수능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붙고 그놈은 떨어졌어. 그 친구는 한 단계 낮은 H대 땡땡학과에 합격했어. 그렇게 나는 K대, 친구는 H대에 입학을 했지. 학교가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각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친구와 자연히 연락이 뜸해졌어. 그러던 어느 날 아마도 1학기 종강할 무렵이었을 거야. H대에 간 다른 친구한테서 그 친구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입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를 하고 군대를 갔다는 거야. 이미 군대 간 지 꽤 됐고 다음 주면 100일 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부대는 서산에 있는 부대였어. 잘 다니던 학교 자퇴한 아들을 부모님이 예뻐할 리 없으니 휴가 나와도 찬밥일 거라고. 그러니 내가 휴가 나오면 잘 놀아줘야 한다고 전해줬어.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미안하더라. 우리 둘은 고딩 때 성적도 비슷비슷했는데 나만 붙고 자긴 떨어졌으니 왠지 그 친구가 자퇴한 것이 내 탓도 있는 것 같아서 죄책감도 들고 하여간 머리가 복잡했었어. 그래서 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 아무도 모르게 그 친구 휴가 나오는 날과 시간에 그 친구 부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로. 그리고 그 친구 나오자마자 내 차에 태우고 휴가 기간 내내 여행하며 잘 놀아주기로. 아버지를 설득해 차도 빌려놓고 내 외부 잘 닦아놓고 현금도 챙겨놓고 나는 서산으로 차를 몰았어. 초행길임을 감안해 휴가 나오기 전날 저녁에 출발을 했어. 일찍 도착하면 차에서 잠을 자게 되더라도 나오는 친구를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에 나는 부지런히 차를 몰았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없던 때라 지도를 찾아가며 가다 쉬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날은 어둡고 비도 많이 내려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게다가 먼 놈의 부대가 그리 굽이굽이 산속에 있는지 이 지도가 맞긴 한 건지 10m 앞도 잘 안 보이는 산길을 새벽에 혼자 달리고 있으니 겁도 나더라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낙석 주의를 하라는 표지판까지 보였어.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가파른 산길을 깎아 만든 길인지 진짜 좌우로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지는 거야.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차에 맞으면 긁힐 정도는 돼서 열심히 좌우를 보며 이리저리 핸들을 조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뭔가와 부딪혔어. 나는 얼른 차에서 내렸지. 남자였어. 내가 60km 정도 이상 달렸으니 직사였어. 그래, 사람을 죽였어. 흔들어 봤지만 이미 확실히 죽어 있었어. 왜 이 사람은 비가 퍼붓는 이런 때 인가도 없는 이런 산속을 혼자 걷고 있었을까? 난 그 사람이, 이 폭우가, 낙석들이 모든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무서웠어. 나는 차에 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어. 난 이제 겨우 21살이고 대학교를 갓 입학했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길이 나쁜 거지. 차를 보고 피하지 않은 저 사람이 잘못인 거지. 나는 낙석을 피하려다 사람을 못 본 것 뿐이지 살인을 할 생각 따윈 애초에 없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었어. 내가 여기 온 건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과 운전 조심하라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내가 신속한 결정을 하게 도왔어. 나는 시체를 피해서
열심히 차를 몰았어. 그렇게 한 5분을 달렸을 때까지 앞, 뒤, 옆 어디도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더라. 그러다가 갑작스레 스쳐가는 생각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차 외부 청소를 할 때 앞부분이 약간 까진 것이 눈에 띄어 카센터 형이 차 앞부분을 도색해준 것이 생각났어. 아직 도료가 채 마르지도 않았을 때고 비도 많이 온 터라 분명히 그 사람 옷에 묻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나는 차를 돌렸어. 머리카락이 쭈뼛 서도록 무서웠지만 난 없던 일이 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어. 여튼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누워 있었어. 나는 장갑을 끼고 옷을 벗겼어. 하나하나 속옷만 남기고 다 벗겼어. 그렇게 옷을 챙기고 시체는 다시 그곳에 두고 차를 몰았어. 비는 계속 많이 내려 내 발자국과 핏자국을 다 씻겨 내려가게 했고, 나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옷을 불태우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태를 지켜봤어. 그런 사고가 많아서인지 그 사건이 뉴스에 나긴 했지만 별로 화제가 되지도 않았고 나는 어떠한 위협도 느끼지 않았어. 그런데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의 하얀 피부가 계속 아른거렸어. 꿈을 꾸면 내가 옷을 벗기는 걸 또 다른 내가 보고 있었어. 술에 취한 날은 살려달라, 도와달라는 환청까지 들렸어. 이러다 내가 폐인이 될 것 같은 공포심마저 느꼈어. 그래서 그때부터 더 착실히 살기 시작했어. 친절하고 젠틀하게 행동했어. 겉만 보면 나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듯이 보였겠지. 실제론 더러운 겁쟁이의 살인자인데 술자리에선 더했어. 술 마시면 마음이 약해지고 편해지고픈 마음이 들어 실언이라도 할까 봐서 항상 긴장하고 주변을 챙기고 정신을 잡고 놓질 않았어. 취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엉덩이도 웬만하면 붙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렇다고 술자리 같은 데 어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러면 정말 폐인이 될까봐 언제나 너무 힘들었어. 물론 아무도 몰랐겠지만 4학년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젠 다시 복학도 해야겠지. 그럼 졸업도 하게 될 거고. 선배의 얘긴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에 술이 다 깨버렸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얘긴 아니었기에 나는 다시 물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젠틀했던 거라고요?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취한 건데요? 그리고 그게 다 사실이라면 지금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이 그 사건 시효가 끝난 날이야. 나 자수해도 아무 의미 없는 날이 된 거지. 이런저런 걸 더 묻고 싶었지만 항상 젠틀하고 진지했던 선배의 모습이 떠올라 슬프기도 했다. 난 집에 들어와서 잠도 안 오고 기분도 묘해서 인터넷에 접속했다. 그리곤 이전 뉴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방 신문도 빠짐없이. 선배의 말은 사실이었다. 서산 모부대의 인근 산속에서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체 발견. 특이한 점은 사체의 옷이 모두 벗겨져 알몸으로 발견되었고 폭우가 심한 밤이었던 터라 사체에서 그 어떤 증거물도 발견되지 않아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날 나는 선배의 연락처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후회한다. 내가 이 얘기를 글로 쓰는 것은 이젠 시효도 만료된 그 사건으로 아직도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그 선배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이다. 벌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선배에게 동정이 갔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